안녕하세요. 김효수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수행,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연구가 수행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 말씀드리면 사실상 논문 작성법에 대한 내용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뒷부분 뭐 인용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자잘한 거 있는데요. 사실상 요거까지 하고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연구 순서를 보면은요, 예, 보통은 주제를 선정하죠.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그 판정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원페이지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교수님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 프로포저를 있으면 정식 프로포저를 하고, 그 다음에 IRB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실행하게 되죠. IRB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좀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IRB,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대나 이런 데는 IRB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IRB 했다가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주제 선정하고 대략 검토해보고 교수님 만나기 전에, 예를 들면 프로포절,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예를 들면 IRB 미리 해놓는다거나, 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자, 보시면 주제 선정, 보통 이제 학위 논문 위주로 얘기 드릴게요. 학술지는 뭐 비교적 간단하니까요. 학위 논문 하려면 주제를 한 개만 하지 마시고요. 좀 여러 개 하세요. 여러 개. 네, 교수님이 하나 딱 보여드렸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뭐 한 학기에 뭐 예를 들면 지도학생이 5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한 학생 붙들고 계속 하기도 그렇고, 딸랑 하나 갖고 왔는데 마음에는 안 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저처럼 예를 들면 컨설팅 예를 들면 비용 내고 오시는 분들 해서 물론 대학의 선생님들도 비용 내긴 하지만 앉아서 이렇게 찾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럴 그러면 교수님한테 선택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드리면 교수님 보고 그나마 나은 거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르시게 예, 일종의 강요를 하는 거죠. 여러 개 해왔으니까 나 열심히 했다. 조금 이거 이 중에 하나라도 좀 골라주세요.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선정하고 약식 선행 연구 검토하는 거 미리 얘기 드렸었죠. 예전에 개조식 하면서. 그래서 개조식 연구 구성을 합니다. 개조식 연구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조식 연구 구성을 하면 그 자체가 원페이지 프로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 봬요. 예.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그래서 개조식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아동학대와 뭐 학교 적응 비행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학교 적응을 빼고 다른 걸 넣는다든가 아동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남녀 간에 예를 들면 성차에 뭐 성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조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절 효과 얘기 드렸는데요. 조절 효과 같은 거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측이 잘 안 돼요. 이 결과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도 잘 안 되고 지금 같은 성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예를 들면은 아동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 적응의 조절 효과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골치 아프다는 거죠.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조절 효과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예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는 조절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제가 저 지도교수 면담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식 프로포절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학교마다 다릅니다. 정식 프로포절을 하시고, 뭐, 프로포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IRB, 필요한 경우 IRB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연구를 수행을 한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 드릴 때 분석 파트와 이론 파트를 나눠서 함께 가라. 이쪽은 예를 들면은 뭐 한쪽에 있을 때 돌려놓으면 뭐 돌아오는 동안 예를 들면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척도를 찾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구성을 해서 설문을 하는 동안 또 요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가 딱 끝난 다음에 요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끝나면 결론 작업하고 초록은 정말 어렵지 않게 익숙해지시면 초록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네요.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차 자료죠.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theory 드리븐한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 설명드리는 거는 theory 드리븐한 연구를 설명드렸는데 패널 데이터는 어쩔 수 없어요. 데이터 드리븐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해봤는데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온 것도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아마 학술지 그런 것들도 다 받아주면 학술지에 있는 뭐 그 연구 중에 뭐 유의하게 나온 연구 별로 없을걸요. 그런 거 다 받아준다고 하면 예. 그래서 연구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게 뭐 진짜로 의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 그냥 내 사전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무조건 의미 있는 연구만 유의한 연구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널 데이터는 미리 데이터 돌리고 그 데이터에 의해 그 연구 결과 나온 변수들에 의해서 역으로 연구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한 연구 이건 특수한 경우죠. 네. 자, 일반적인 경우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하고 연구 가능성 판단하는 그 단계죠. 맨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브레인스토밍에서 뭐 이거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평소 갖고 있던 주제, 뭐 애들이 뭐 집에서 맨날 뭐 얻어 터진 애들이 밖에 나와서 또 비행도 더 하고 뭐 예를 들면 학교 적응도 못 하고 그런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개념화를 하는 거죠. 아동학대, 학교 적응, 비행, 뭐 예를 들면 공격성, 뭐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해야 개념화를 한 다음에 변수간 관계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과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너무 넓게 하시면 안 되고 좁게 좁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선행 연구 찾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한번 내가 아는 정도에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연구 대상 모집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연구 가능성. 예전에 어떤 분은 뭐 군인 자녀들 뭐 군인 자녀 학생들을 하겠다. 쉽지 않아요. 군인 자녀 학생들 뭐 모으려면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것들은 뭐 군인 관계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 가능성 그런 거 잘 판단하셔야 된다. 미리 선행연구 검토하기 전에 미리 한번 연구해서 첫 번째 한번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그다음에 연구 가능성 한 번 더 그냥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약식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하시고 연구 가능성을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상고문헌이 충분한가? 유사연구 너무 흔하지 않은가? 내 전공하고 부합하는지 판단을 하는 거. 계량적으로도 판단하고요. 상관이 충분한지 요게 핵심이 되겠죠. 근데 척도는 제대로 된 게 있는지 쓸만한 거, 척도 문항 거 3, 40개짜리밖에 없으면 그 연구하기 쉽진 않겠죠. 그래서 교수님의 성향하고 부합하는지도 보고 여기에 있는 조건들이 대부분이 맞는다. 그러면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연구 자료 수집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골조를 짜놔야죠. 골조를 짜놔야 뭐 선행연구 수집을 통해서 갖고 온 자재들을 건축 자재들을 단열재도 붙이고 벽돌도 쌓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조시 연구를 구성을 해준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조식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이 개조식 구성을 된 걸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해서 원페이지 프로포즈를 만드는 거죠. 두세 개 만들어서 지도 교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한테 컨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한 거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 뵙고 지도 교수님 말씀하신 걸 잘 듣고 적절하게 수정해서 연구를 진행해야겠죠. 자, 학교마다 정식 프로포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식 프로포절 한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물론 프로포절 절차 거쳐야 되고요. IRB, IRB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IRB 못 해가지고
밀리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의대나 간호학과 그런 데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연구를 수행하십니다. 연구를 수행하시는데 먼저 선행연구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선행연구 수집도 미리 아까 얘기 드렸었죠. 예,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전에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선행연구 수집, 그 다음에 그리고 모으는 단계, 그 다음에 읽고 정리하는 단계, 두 단계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명확하게 나눠서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연구 방법과 결과 작업과 그 다음에 서론과 이론적 배경 작업, 요거를 투 트랙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거과 요거를 투 트랙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순서상 요게 먼저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같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척도를 선정해서 척도를 선정해서 네, 죄송합니다. 자, 척도를 선정하고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설문을 뿌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연구 방법도 이제 재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실제로 설문을 누구한테 할지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거, 실제로 설문을 수행하는 거죠. 네, 설문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걷어서, 그 다음에 자료를 생성하는 거죠. 코딩을 해야 되죠. 온라인 설문하면 코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엑셀로 데이터 그대로 받게 되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종이로, 예를 들면 설문을 하게 되면, 내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도 하고, 타당도 신뢰도 기술 통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기술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따라서 뭐 형식에 맞춰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APA 스타일에도 보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뭐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뭐 B값이 아니라 베타 값을 예를 들면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여기다가 별만 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예를 들면 네, 변형해서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통계 분석이나 예를 들면 형식 이런 것들은 구글에서 참조하시기 좋아요. 예를 들면 APA 리그레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시다거나 예를 들면 APA 예를 들면 T-테스트 APA 뭐 예를 들면은 mean difference result reporting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신다거나 그래서 구글 쪽에 검색하셔서 예를 들면 하시면 되겠다 얘기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서론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 서론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개조식 구성을 하시고요. 개조식 구성을 이 가장 먼저 단계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개조식은 뼈만이 있죠? 그러면은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장으로 만들 때 그러면 남의 문장을 가져와서 얼기설기 예를 들면 해서 만들까, 어떻게 할까 고민되죠?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언어로 일단 쓰세요. 알든 모르든 예를 들면 충분히 연구가 돼 있다면 일단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식 뼈대 있는 거에다가 살을 붙여서 내가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인용해서 세련미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인용해서 세련미를 더하고 근거를 더하고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일단 쓰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겠죠. 예, 내 주제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읽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절차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논문을 쓰기가 힘든 거죠. 네. 서령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 기준, 학위 논문 기준으로 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가 보통이고요. 예, 조금씩 교수님마다 좀씩 다릅니다. 학술지는 뭐 보통 한두 장 정도죠. 예, 뭐 분량, 뭐 예를 들면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뭐 한 장에서 뭐 많게는 네다섯 장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짤막하게 된다. 예, 학위 논문보다는 반에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분량이다 보시면 되고, 자, 개조식 구성하는 게, 자, 서론을 쓰는 제가 지금 절차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조식 구성. 개조식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조식 구성, 뭐, 예를 들면 좀 더 단순한 개조식 구성 그런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조식 구성을 우리가 했다고 이제 쳐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조식 구성 이렇게 했다고 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일단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꿰는 거죠. 저는, 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뭐, 저도 요 정도밖에 못 씁니다. 뭐, 그냥 쓰게 되면. 청소년의 첫 단락에 청소년의 비행은 다양한 학문의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갖고 연령과 발달의 특성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이다 해갖고 아직 인용도 안 달았어요. 제가 그냥 아는 내용 대략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정의 같은 것들도 다음에 좋은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이 자리는 정의 자리다. 마킹을 해 놓는 거예요. 비행은 뭐 이러이러한 거를 요 관련이 있다는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변수들과 관련된 거를 선행용 갖고 와서 이 자리에 배치하면 되겠죠. 최근 청소년 비행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반복적으로 심각한 비행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자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아야 비행 연구 중요해. 청소년 비행 연구 되게 중요해.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통 한 편, 뭐 이런 마법의 단어 한 편,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전환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요 전환하는 접속사를 뭐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문맥상. 아동학대는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아동학대하고 비행하고 굳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전환하는데 그러면 아동학대를 뭔가 예를 들면 드라마틱하게 뭔가 예를 들면 막 레퍼런스를 대면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느닷없이 들어오세요. 예, 보통 뭐 아동학대 뭐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뭐 수십 개인데 예, 그걸 어떻게 수십 개 누구는 뭐 수백 가지라고 하겠죠. 예,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구구절절 하면서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비행의 빈도와 아동학대 비행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이거는 뭐 사실 뭐 맞는 겁니다. 맞는 거라기보다는 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비행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석사 논문으로.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략 써놓은 겁니다. 학대할 와중에서 찾을 수 있는 부모 뭐 이렇게 해서 뭐 찾을 수도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서도 저는 여기에 부모적인 요소들은 안 넣었죠. 예, 이 연구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모나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내 연구에 못 들어갔지만 나중에 내 연구의 한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나는 아동에서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연구를 했는데 부모나 환경적인 요인은 포함 못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적이나 부모적인 요인들도 고려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학교 정보 또한 비행과 관련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거죠.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아동학대, 그다음 학교 적응 돌았죠. 학교에서 잘 적응한 청소년에서 교우 관계가 좋고 뭐 어쩌고 학교 적응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 적응 한편으로는 또한 아동학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인 학교 적응과 아동학대와 학교 적응을 굳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종속변수를 C라고 하면 C, A 도입하면서 A와 C의 관계, 그 다음에 B를 도입하면서 B와 C의 관계, A와 B의 관계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내용을 채워야겠죠. 물론 지금은 일단 쓰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세세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잡아주는 거예요. 아동학대를 받아들는 친구와 관계와 학업 성취 등을 보관하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그냥 써주는 겁니다. 제가 수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일부러 그냥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 썼던 그대로 놔둔 겁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비행의 영상을 보고하고 있다가 성별 갖고 오는 거죠. 남자 청소년에게 어쩌고, 여자 청소년에게 어쩌고, 그래서 뒤에 내용 좀 더 와야 되겠죠. 그래도 위치만 일단 잡아놓은 거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학교정은 형사의 비행에 아동학대 학교정에 영향을 미쳐서 매개효과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 검토 결과 뭐 이런 연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다 실제로는 많아요. 근데 제가 일단 가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뭐 남녀 청소년과 비행대 양상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해놓는 거죠. 미리 골을 넣기 전에 빌드업. 그래서 여기서 골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매개 연구하고자 하면 그 목적이 있다. 제가 까먹었네요. 여기다가 이제 성별차 그거 내용도 써줘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개조시 연구할 때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성별에 대한 뭐 차이도 예를 들면 뭐 검증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또는 가설 이게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썼죠. 그 다음에는 선행연구, 수집한 선행연구 보면서,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위치가 잘 잡혔죠. 그러면 내용 보면서 여기에다가 자꾸자꾸 바꿔가면서, 추가하면서, 완성을 하는 거죠. 세련미를 더하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안전자에서 무슨 문학작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학작품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학술 연구 보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아주 일처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도 앞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사실 얘기 드린 내용, 그대로 좀 약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론적 배경 예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행, 아동학대, 학교 적응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할 것 같으면 비행의 개념은 뭐고 구성 요인 뭐 예를 들면 요인 구조는 어떻게 되고 관련 선행 연구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구 번수 간 관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비행 쓰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쓰면서 여기 아동학대와 비행을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학교 적응 쓰면서 그다음에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학교 적응과 비행, 아동학대와 학교 적응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지어줘서 예를 들면 내용을 쓸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구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관련 학술지 내가 투구하고자 하는 학술지나 우리 과에 예를 들면 미리 졸업했던 분들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내용들을 결론 이제 완성이 되면 결론 및 결론을 작성하고 초록을 작성해서 논문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지금 순서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 단계를 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요런 단계를 전형적인 순서로 해서 하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다. 자, 주제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연구 내가 할 수 있는 연구인가?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면 내가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육성회장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육성회장이라고 있나요? 아무튼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판단해보고 될 것 같다. 그러면 현행 연구를 검토를 통해서 그러면 계량적으로 되는지 이론은 충분히 있는지 쓸만한 척도 있는지 다 되네. 그럼 하는 거죠. 뭐. 네, 그다음에 개조신 연구 그냥 가는 거죠. 개조신 연구 틀 세우고 프로포절 가지고 지도 교수님 면담하고 여러 개 프로포절 갖고 면담하는 거죠. 정식 프로포절 필요하면 하시고 IRB 필요하면 하시고 요즘에도 IRB 필요 없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IRB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 아니고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IRB는 원래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신속이나 안 그러면 면제 이런 걸로 해서 예를 들면 해주겠죠. 굳이 예를 들면 쉼터 들어갈 뭐 설문지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연구들 가지고 뭐 조합해서 한다는데 굳이 딴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시간은 걸린다. 예,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IRB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과에 따라서는 연구를 실행하는 거죠. 연구를 실행하는데 분석하고 이론하고 예를 들면 나눠서 실행하신 다음에 합쳐서 결론을 만드시고 초록 쓰시면 연구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구 수행 순서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차 자료 활용하는 연구는 아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드리븐한 연구예요. 데이터 드리븐한 연구고 그래서 미리 예를 들면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하셔서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예, 어느 정도 내가 결론에 써야 될 내용도 이미 다 나와 있겠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이 나오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뭔가 시사점을 도출할 만한 것이 되는지, 그 다음에 결론에서 예를 들면은 이,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줄 만한 것이 되는지, 그 다음에 너무 예를 들면 약점이 뭐 예를 들면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뻔한 건 아닌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될 것 같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설정하고 쭉 수행을 하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했다고 해서, 뭐, 봤더니, 이거, 선행연구를 찾아봤더니, 이게 만만치 않네. 선행연구를 찾아봤더니, 뭐, 서론하고 이론적 배경 구성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내가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오고, 유의하게 나오고, 예를 들면 깔끔하게 나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거 찾아야 되지. 예. 너무 뻔하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어, 2차 자료 활용하는 연구들은 설문지를 안 돌리고 비용 아끼고 시간 아끼고 그런 건 좋은데 의미 있는 거, 남들 안 한 거, 의미 있는 거, 그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남들 연구 요리조리 피해서 하는 거, 그거에 사실은 또 시간이 또 더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차라리 그 설문지를 뿌리는 게 빠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패널 데이터 막 변수가 수천 개씩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어떤 데이터는 뭐 10년 이상 패널 데이터 국가기관에서 했는데 저는 그 좀 보고 충격받았는데 엉터리더라고요. 예, 굉장히 엉터리예요. 그래가지고 뭐 연구소에 제가 하도 엉터리라서 제 연구소에 전화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랬더니 연구원이 상당히 공격적이더라고요.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 상당히 공격적이죠. 제가 별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약간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약간 뭐 공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데이터를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2차 자료 활용하는 연구는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분의 논문 작성에 대한 내용은 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인용하고 참고문헌 정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료 정리하고 파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하는 거 내용을 얘기 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논문 작성하는 거에 대해 논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